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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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지용. 게스트가 와주셨습니다. 와. 바로 그렇게 게스트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저희 오늘 챕터 코리안 그 팟캐스트 특별편이고요. 오늘 저희가 저희 팟캐스트 그리고 챕터 코리안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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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훈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짧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남서부 포도주의 도시란 보르도에서 태어났는데요. 2007년에 수능 보자마자 아일랜드에 갔는데 그때 한국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한국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 받아가지고 한국의 그 글로벌 성장과 성공의 기원으로 결심했습니다. 기여하기로 네, 결심했어요.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맨 처음에 동국대학교 네. 교환 학생으로 오게 됐고 네, 그리고 전통의 대견에 네. 대견에 관심이 있어서 인간 문화재 밑에 사사를 받고 계속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와, 네. 멋있다. 되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기소개를. 아니요, 그 영복 보시는 대로 저 오늘 아침에 네. 그 면접 받았습니다. 오늘 많이 연습했어요. 지금 양복을 입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장이라도 하죠. 네, 네. 오늘 지훈님이 면접을 보고 오셔가지고 자기소개를 엄청 잘하시네요. 면접 네. 두 가지 면접에서도 이렇게 잘 하셨어요? 더 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에 팟캐스트 하러 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게스트 얘기도 해봐야죠. 저희 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준이라고 하고요. 한국 생활 이제 2년 반 됐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와, 직장이. 네. 저랑 안지 3년 됐죠? 3년, 4년? 3년? 네. 맞아요. 3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맞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수업하고 한국에 와서 계속 수업하니까 3년 됐지요. 그렇죠. 네. 크리스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 말은 한국말을 잘하나 봐요. 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죠. 비밀. 제가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는 그런 비밀로. 걸로. 그거는 수업 들어야 알게 될 수 있죠. 잘하네. 네. 잘하네. 좋습니다. 지우님도 이제 지우님은 얼마 안 됐죠. 한 6개월 전에 저희 수업 같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식스위크 챌린지 같이 네. 했었죠. 네. 네. 그렇게 저희 알게 됐고 재밌었죠, 그거. 아주 재밌었어요. 그렇죠. 궁금하면 하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는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교환학생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또 한국에 살게 된 거예요? 국제무역학과 관련한 그 전공에 졸업해가지고 졸업 인턴십은 삼성 프랑스 지사에서 하고 네. 인턴십 끝나고 네.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저희 여기에 네. 프랑스에 아주 가고 싶어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기. 오. 지용, 옆에 있는 지용. 제발 올해 좀 가지 마세요. 그래요? 올림픽 올해는 안 갈 거예요. 네, 올림픽. 하기 올림픽 있잖아요. 그 가격은 좀 4배만큼 올라갔어요. 호텔 같은 거요? 네, 다 숙소, 교통비 등등. 내년에 가겠습니다. 네. 준님은 이제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준님이 이제 그 원래 직장 생활을 말레이시아에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저랑 공부하면서 대학원 갔다 한국 대학원에 오게 된 거 맞죠? 네, 맞아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관광공사 다니다가 그 GKS 장학금 지원했고 합격해서 와. 크리스 선생님 덕분에 GKS 그 면접도 잘 보고 그래서 합격해서 오게 되고 전 지난달 석사 과정 졸업했어요. 와,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석사과정. 뭐 전공은 그럼 뭔가예요? 전공은 광고홍보학과. 아 그래서 홍보를 잘하시는구나. 네, 광고홍보학과. 역시. 네, 역시. 이전에도 마케팅 일 계속 했으니까. 네. 한국에 근데 뭐가 좋아서 혹시 한국에 오시게 된 건가요, 주님? 얘기해보면 너무 긴 얘기인데요. 2010년 그때 얘기가 있는데 저 한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문화 교환 같은 거 학생 때? 학생 때 대학교 때 문화 교환에 와서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경험 좋았고 그래서 다시 그 프로그램 끝난 후 말레이시아 가서 대학교에서 그 한국어 교양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맞아요. 한국어 공부한 지 2010년부터 해서 엄청 오래되셨네요. 맞아요. 그럼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한국 오고 마음에 들어서? 네, 한국 오고 마음 들어서 그때 또 좋은 친구 만나서 한국 친구.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서 한국어 공부하고 좀 긴 얘기인데요. 네. 대학교 졸업한 후 학원 다녔어요. 한국어 공부하러 학원 다녔는데 그때 뭔가 한국어 실력 늘지 않아서 어학연수했었어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9개월 동안 어학연수 했었고 그때 말레이시아도 다시 갔어요. 지금도 다시 왔어요. 진짜 한국을 계속 좋아하셨던 거네요. 맞아요. 네. 계속. 이런 거 하면 또 베리님이 교환학생이랑 되게 활동도 많이 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베리님은. 네, 그쵸. 네. 주변에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온 분들? 엄청 많죠. 네. 한국 좋아해서 뭐 네. 왔다가 근데 그런 분들 항상 처음에 한번 와봤다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다시 이제 뭐 그렇죠. 대학교로 오든지 대학원 오든지 일을 하러 오든지. 그렇죠. 유지 잘해요. 아 맞아요. 계속 와요. 네. 그 지우님은 한국에 뭐가 좋아서 좀 이렇게 오게 되셨어요? 맞아, 그 친구들이 긍정적인 이미지였다 했잖아요. 내 친구들을 좋아해서 네. 또 그 유사한 멋있는 사람을 더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아 멋있는 사람이요? 네, 그 친구들 덕분에 아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오. 맞는. 근데 이런 뭔가 한국의 매력을 요즘은 한국이 인기가 많지만 네. 10년 전에는 이만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뿌듯할 것 같아요. 나는 한국의 매력을 일찍 알아봤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보다 더 한국에 대해 더 일찍 알게 되시는 분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뿌듯해요? 이제 와서 좋아하는데 내가 저 먼저 오래전 좋아했는데 이렇게 준님 우리 벌써 꼰대 됐어요. 그게 맞아요. 주님이 약간 꼰대가 됐네, 한국에 오래 살아서. 맞아요. 네. 이제 와서 K-pop 좋아하네. 저 오래전에 좋아했는데. 이런 밈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너무 많아요. 제 친구 중에 빅뱅부터 트웬티원 좋아했던 친구들이 맞아요. 야 지금 방탄소년단 난 트웬티원 좋아했어 이러고 말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거네요. 약간 지금 좋아하는 거고 난 진짜 옛날부터 좋아했어. 그 친구들 항상 빅뱅 얘기하고 뭐 트웬티원 소녀시대.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원더걸스. 맞아요. 원더걸스. 맞아, 원더걸스. 와, 맞아. 원더걸스 얘기하면 정말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죠. 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국에서는 고인물이라고 해요. 진짜 오랫동안 한국을 좋아하시게 됐는데 두 분 혹시 그러면 한국에 좋아하는 점이 이렇게 많다고 해주셨는데 한국 살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단점도 있을 텐데 뭐 생각나는 좀 단점? 많이 말해도 괜찮아요. 와보니까 어디에나 있는 거니까요, 단점은.
지훈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각해보면 그 한국의 그 직장 문화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요? 맞아요. 달라요? 그 수직 관계 때문에 좀 살기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용이랑 베리도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어떤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한국말 실력이 보시다시피 실력이 아직도 안 나와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언어 차이 때문에 좀 회사에서? 마음만큼 쉽지 않게 됐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 마음 좀 잘 알죠. 그러니까 뭐 존댓말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회사 안에서 어떤 네. 말을 써야 할지 네, 이런 것도. 보고서 쓸 때, 그쵸. 그 사장님에게 어떤 특별한 요청 있을 때 그쵸. 어떻게 말하는지 아직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지만 남의 탓이 아니에요. 지훈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런 마인드셋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남 탓만 하다 보면 좀 안 좋으니까. 네. 그런 건 저도 잘 못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도 어려운 거니까. 그런 비교 그리고 엄격한 직장생활, 수직적인 직장생활 아직도 많은 회사가 그런데 저도 힘들어요. 한국인이지만. 솔직히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얼마나 더 낫지만 네. 아직 힘들어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옛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 사람이더라도 되게 꼰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직장생활 하면 좀 소통이 잘 안 돼서 힘든 게 있죠. 네. 준님은 그러면 직장이나 이런 거 말고 좀 한국에서 이거 아직 적응 안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얼마 전 네. 일어난 일이었는데 버스 파업 그날이었고 네. 그래서 버스 없어서 지하철 사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엄청 많아서 제가 넘어올 뻔했어요. 사람 밀어서 넘어질 뻔하셨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네. 맞아, 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했었고 짜증 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 보통 아줌마이죠. 그쵸.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수단 이렇게 탈 때 밀면서 네, 먼저 맞아요. 들어오고 치고 어깨로 치고 이런 네. 것들 좀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급한 그 성격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빨리? 맞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 타고 싶고 빨리 내리고 싶고 이렇게. 네. 맞아.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지하철이나 이렇게 거리 운전할 때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면 한국 사람들이 더 급해져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네. 그러니까 친구로 만나면 좀 덜 급한데 음. 모르는 사람이면 진짜 심각해져요. 그런 거 있구나. 네. 한국 사람들이 왜냐면 제 한국 친구들 다 프랑스나 말레이시아 가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장점일 수도 있어요. 급한 거. 그래서 배달도 빨리 오고 언제든지 그 택배도 빨리 오고 그랬어. 좋을 땐 또 좋죠. 빨리빨리가. 말레이시아도 배달 빨리 오잖아요. 그래요? 음식 배달 한국보다 조금 느려요? 늘어요. 특히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이 되게 빠르게 변하는 도시잖아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뭔가 빨리빨리 변하는 도시라서 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 살면 확실히 덜해요. 맞아요. 운전 이런 거. 대구는 어때요? 저는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네. 대구도 사람들 성격 급하다고 하지만 아니 평소 뭐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보면 훨씬 덜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너무 사람이 많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다 정이 없어지고 약간 그런 점이 있어요. 맞아요. 네. 좀 차가워지고. 맞아요. 각박하다. 네. 각박하다라고 말했어. 준님도 공감하시네요. 되게 네, 차가워요. 차가워요? 서울이라 더 그런가. 네, 한국어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한국어 혹시 배우시면서 지금 두 분 잘 하시지만 뭔가 한국어 실수해서 당황하신 점, 네, 좀 당황스러웠던 점, 뭐 아니면 오해가 생겼거나 그런 일들이 있나요? 저는 오해한 적이 있어요. 오해를 한 적이? 네. 네.
이것도 얼마 전 일이었는데 회사 저희 이사님이 그 조사 인터뷰를 진행해야 됐는데 제가 2명이 섭외했어요. 인터뷰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님이 2분이 이렇게 그 인터뷰. 그래서 2분 그 2명 진행하는 거라 아니면 저랑 그 다른 동료랑 같이 진행하는 거 그거 오해했어요. 원래 이사님이 저랑 그 동료 같이 이 2명 같이 진행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 2명 진행하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사님도 같이 이거 인터뷰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이사님 시간 언제 되세요? 잡겠다 이렇게 그 일정 잡겠다고. 근데 동료가 아니에요. 그 저랑 주님이랑 이 인터뷰 진행하겠다 이렇게 그 의미였어요. 근데 이건 한국인들도 잘못 말하면 오해할 수 있지 않아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 번 더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누구랑 하는 거예요? 네. 맞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건 없으세요? 뭐 있었어요. 그 콩글리시 때문에 네. 영어인데 한글로 쓴 때가 많았는데 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 이것도 최근에 그 알바생들이 오늘 제품인가? 아니면 상품? 로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 로스 없습니다. 그래서 로스 뭐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엄청 3, 4일 제가 몇 번에 봐서 아마 1주도 걸렸어요. 로스 뭐지? 그래서 결국에 잃어버린다 이런. 처음 보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잘 쓰지도 않는데 로스라고. 네. 근데 좀 이상한 예시긴 한 것 같은데요? 왜요? 그런 말 해요? 로스? 하죠. 로스라고 하죠. 많이 많이 해요? 해요. 네. 제품 관리하는 데서 많이 써요, 로스라고. 그래요? 네. 지호님은 지호님은 네. 솔직히 한국에서 오래 살으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실수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너무 해요. 많아서. 콩글리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글로벌. 글로벌. 아직도 어떻게 제대로 쓴지 아직도 몰라요. 글로벌. 글로벌. 다행이야. 네, 그것도 힘들고. 또 뭐가 있지? 저는 외국어 할 때 제 말버릇을 좀 의식하려고 해요. 네. 외국어 할 때는 항상 같은 단어만 반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자꾸 반복을 계속하면 내 언어 실력이 티가 나니까 좀 같은 단어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맨날 쓰는. 그죠?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이라든지 계속 쓰는 것들이. 한국어 배울 때는 그 컨텍스트는 그 문맥? 네. 문맥은 어떤 언어 공부할 때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문맥이 중요한 언어니까. 오래된 그런 한국말은 아주 깊은 역사가 갖고 있어가지고 문맥이란 더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눈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에서도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약간. 몸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택견할 때도 네. 몸으로 한국말은 택견이다. 그렇죠. 네. 준님 또 공감하세요? 약간 그렇게 한국어는 좀 눈치 뭔가 중요하다? 느낌이 중요하다? 한국 생활 눈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또 눈치 봐야 되는데 네. 근데 한국어 관련이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단어 여러 가지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비슷한 뜻의 단어가 많아요. 맞아요. 비슷한 단어. 그래서 어떤 단어 맞는지 그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것도 좀 어렵죠. 네. 맞아. 한자어들이 정말 한국인들도 차이를 모를 정도로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막 어려운 한자 단어를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인들은 영어 써.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중요한 게 돌려 말하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네. 사람에 따라서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언어가 그렇겠지만. 근데 그런 느낌은 준님은 이제 말레이시아 또 어떻게 보면 아시아 문화권이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거? 언어가?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말레이 써요? 중국어 써요? 영어 써요. 영어 써요? 네, 영어 쓰고도 그렇고 말레이어 쓰고 뭐 중국어 써도 이렇게 뭔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네. 그래요? 왜냐면 준님이 직설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저도 한국에 와서 너무 조심스럽게 됐어요. 네. 맞아. 제가 이거 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지 이렇게 항상 체크하는 상황인데 그게 네. 저도 일본 살 때 저런 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돌아온 지 2년 됐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많이 바뀌었대요. 2년 전에 일본에 살 때는 더 조심스럽고, 네, 되게 그럴 수도 있어. 거기가 일본이 더 섬세해요. 맞아. 그래서 한국 와서 좀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맞아.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본어가 존댓 표현이 훨씬 더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격도 바뀌었어가지고 그 두 분도 분명히 한국 살면서 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그 프랑스 사람들은 직설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같아. 지우님 또 지금 이거 공감하세요? 약간 한국 와서 조심스러워졌다? 당연하죠.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어요. 어떻게? 진짜 한국에서 배려감? 배려심 잘 배웠어요. 정말요? 그러면 잠시만요. 프랑스 사람은 배려하지 않아요? 배려주지 않지만 뭐 그 정도로 아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어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서양 나라 네. 그 마찬가지로 뭐 네. 근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말할 때도 네.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 상사할 때 그 높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뭐 배려심 줘야 돼요. 그런 말투 무조건 써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모르는 사람에게 근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 배려 해야 중요하잖아요. 돼요. 네. 몰라도 배려 존댓말 줘야죠. 쓰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제일 배려하죠. 저희도 조심하잖아요. 말할 때. 그렇죠. 네. 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도 또 정이 많아서 친구가 되면 친구가 또 친구고 친구가 또 가족이 친구 되는 되고 거, 가족이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감정으로만 사는 사람.